아버지, 이제 이 집 제 겁니다. 식사는 따로 하시고요. 방 보일러는 끌게요. 겨울인데 난방비 아까우니까요. 본격적으로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신 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제 아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금 아낀다고 명의만 넘겼는데 저는 그날부터 세입자가 됐고 겨울에는 보일러까지 끊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박철수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 영숙이와 결혼한 지 45년째죠. 슬아의 아들 민준이와 딸 수진이 두 남매를 뒀습니다. 15년 전에 장만한 34평 아파트. 당시 3억이었던 집이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불어났으니 뿌듯했죠. 그런데 2년 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년에 500만 원이 넘는 세금. 퇴직금에서 내다보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게 뻔했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명의로 증여하시면 세금 아낄 수 있어요. 증여? 네.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미리 명의만 바꾸면 종부세 안 내도 돼요. 민준이 말이 맞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죽으면 이 집은 아들한테 갈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제가 망설이자 며느리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명의만 저희 걸로 하시고 평생 편히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여보, 어떡할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아들 믿어야죠. 그래, 우리 자식인데 믿어야지.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넘겼습니다. 증여세로 8천만 원을 냈지만 앞으로 종부세를 안 내도 되니 이득이라고 생각했죠. 명예 이전을 마친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효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민준이네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전세가 끝나서요. 당분간 같이 살아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소리에 집안이 활기찼죠.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거실 텔레비전 제가 볼 시간이에요. 방에서 보세요. 응? 아, 그래.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냉장고 자리가 없어요. 반찬은 아래 칸에 넣어주세요. 아, 그래.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는데 집에서는 좀 쉬고 싶거든요.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알았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 집인데 제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밤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아들이니까 좀 참자. 적응 기간이 필요한가 봐. 저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민준이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명의가 이제 제 겁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명의만 내 걸로 한 거지. 아버지, 증여받은 집은 제 재산이에요. 법적으로요. 민준이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규칙을 정하려고 해요. 규칙? 민준이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첫째, 거실은 저희 가족 공간이니까 저녁 7시 이후엔 방에 계세요. 둘째,
이 집 유지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공과금을 왜 우리가 내? 아버지, 이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분담하셔야죠. 내 집인데 내가 왜 월세를 내?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제 집입니다. 며느리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바보였어. 자식을 너무 믿었어. 저희 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정말로 월세 50만 원을 냈습니다. 퇴직연금 200만 원 중 50만 원을 아들에게 줘야 했죠. 그리고 더 끔찍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7시 넘었는데요. 거실 사용 시간 끝났잖아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민준아, 뉴스 보는 중인데. 규칙은 규칙입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다니. 며칠 뒤 아내가 냉장고를 열려고 하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어머님. 제가 식재료 관리하려고 잠가뒀어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 냉장고에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어머님, 이제 우리 냉장고예요. 그날 저녁 저희는 방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러려고 평생 일한 건가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민준이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 집이 좀 비좁아요. 아버지 방이 제일 큰 안방이잖아요. 그 방 저희가 쓰면 안 될까요? 뭐라고? 애들이 커서 공부방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민준아, 그 방은 우리가 30년을 쓴 방이야. 알아요. 근데 이제 제 집이잖아요. 집주인이 큰 방 쓰는 게 당연하죠. 안 돼. 그건 안 돼. 아버지, 거부하시면 월 사용료를 100만 원으로 올릴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주 안에 결정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빠가 그렇게 했어? 그래, 아빠가 잘못 판단했어. 아빠, 당장 갈게요. 며칠 뒤 결국 저희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7평짜리 작은 방. 침대 하나 놓으니 꽉 찼습니다. 여보, 옷장도 못 들어가는데. 베란다에 놔야겠어. 30년을 살던 안방에서 쫓겨나는 날,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안방을 청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여기 우리 방이니까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40년을 살아온 집에서 저희 부부는 세입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다. 그날 밤 딸 수진이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 밤에 웬일이야? 오빠, 나 아빠 만나러 왔어.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한테 월세를 받아? 방까지 뺐고? 수진아, 너는 몰라. 나도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생각해야 해. 가장? 부모님 학대하는 게 가장이야? 학대? 나 아빠 모시고 있는 거야. 모셔?
방 빼앗고 식사 따로 하고 냉장고 잠그는 게 수진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나왔습니다. 아가씨, 너무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언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수진아, 그만해. 제가 딸을 말렸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아빠, 이게 괜찮은 일이에요? 그래. 민준이도 내 아들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한참을 민준이와 싸우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꼭요. 그리고 그날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11월 말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추워요? 아내가 이불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보일러를 확인했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보니 작은 방 쪽 난방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방 보일러가 꺼져 있는데. 아, 그거요? 제가 껐어요. 뭐? 아버지, 겨울 되니까 난방비가 한 달에 50만 원 나가요. 아버지 방만 껐어요. 민준아, 겨울인데 난방을 어떻게 꺼? 내 엄마가 관절염이 있는 거 알잖아. 그럼 두껍게 입으세요. 난방비 아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민준아, 저도 돈이 궁해요. 민준이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옷을 껴입고 이불을 3장이나 덮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여보, 너무 추워요. 손발이 다 시려요. 아내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아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굳어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부축해서 겨우 일으켰습니다. 아내의 다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여보, 다리가 안 움직여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병원 가야겠어.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민준아, 제발 난방만은 켜줘. 내 엄마가 아파. 아버지, 그럼 난방비 추가로 내세요. 한 달에 30만 원이요. 30만 원? 네. 월세 50만 원에 난방비 30만 원이면 총 80만 원이에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낼게. 그날부터 저는 월 80만 원을 아들에게 냈습니다. 남는 돈은 120만 원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러면 약값도 못 내요. 병원을 덜 가야지. 저희는 점점 더 궁핍해졌습니다. 하루 2끼만 먹었고 반찬도 김치와 계란 정도로 때웠습니다. 그러던 12월 초 며느리가 저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앉으세요. 무슨 일이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저희도 힘들어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양원? 네. 시설도 깨끗하고 식사도 잘 나오고 같은 연세 어르신들 많으셔서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혜야, 우리 아직 건강해. 요양원 갈 나이가 아니야. 아버님, 일은 넘으셨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저희도 편하고 시부모님도 편하시고요.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비는 저희가 낼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민준아, 아빠는 요양원 안 간다. 아버지,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아니에요. 민준이도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수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저는 난방을 끄는 일, 아내의 다리, 요양원 이야기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일 당장 집에 갈게요. 증거부터 모을 거예요. 오빠가 한 짓 전부 기록할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부터 제 말 잘 듣고 따라하세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증거 수집이요. 오빠랑 대화할 때마다 녹음하세요. 문자도 다 캡처해 두시고요. 수진아, 그래도 내 오빠인데. 아빠, 오빠는 이미 아빠를 아빠로 안 보고 있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한 짓은 범죄예요. 노인 학대죠. 제가 변호사니까 제대로 해드릴게요. 수진이는 즉시 구청 복지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아들한테 학대받고 있어요. 조사 나와주세요. 며칠 뒤 구청 공무원이 집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학대 신고 건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학대요? 저희 부모님 잘 모시고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에 갇혀 있는 노부부, 잠긴 냉장고, 꺼진 보일러. 이거 심각한데요? 공무원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박민준 씨죠? 노인 학대 혐의로 출석 요구합니다. 며느리 지혜가 저희한테 달려와 빌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합의해 주세요. 민준이가 전과자 되면 회사에서 잘려요. 그때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수진이는 동시에 민사소송도 준비했습니다. 아빠, 증여 취소 소송할 거예요. 그게 가능해? 당연하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면요, 받은 집법으로 다시 뺏어올 수 있어요. 판례도 많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수진이는 며칠 동안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공과금 영수증, 구청 조사 보고서, 사진 자료. 아빠, 완벽해요. 이 정도면 100% 이깁니다. 3주 뒤 법원 첫 심리 날이었습니다. 판사 앞에 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세요. 수진이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 박민주는 원고로부터 시가 10억 아파트를 증여받고도 원고를 학대했습니다. 월세를 강요하고 난방을 차단했으며 요양원 강제 입소를 시도했습니다. 증거 제출하세요. 수진이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세요. 민준이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증여 당시 자발적으로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모시고 있었다고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월세 80만 원 받고 겨울에 난방 끊고 작은 방으로 쫓아낸 게 뭐신 겁니까? 민준의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증여 계약은 취소되며 부동산 명의는 원고에게 환원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재판장님,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피고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민준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준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법원 판결대로 집은 돌려받을 거고 너희는 나가라. 아버지, 나도 너희 때문에 갈 데가 없을 뻔했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혜야, 너희들이 우릴 요양원 보내려 했을 때 우리 생각은 했어?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주 안에 나가. 2주 뒤 민준이네 가족이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한 거 맞죠? 당연하죠. 우리 집이에요. 집이 텅 비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 됐죠. 여보,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요. 저희는 안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30년을 살던 방. 3개월 만에 돌아온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보일러 틀까요? 응, 따뜻하게 틀자. 온기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 이제 7시 넘었는데 괜찮으려나?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이에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딸 수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편안하시죠? 그래,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한 거예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오빠 소식 들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잘렸대요. 노인 학대 전과자라서요. 대출도 못 받아서 지금 고시원에 산다던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후회하세요? 아니, 후회는 안 해. 다만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하네. 아빠, 너무 착하셔서 탈이에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저는 한참을 민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아, 넌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들이 아니야. 그 상처는 지울 수 없어. 아버지, 돌아가.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냉정하다고? 우릴 요양원 보내려던 놈한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여보, 우리한테 자식은 수진이뿐이야. 민준이는 이미 우리를 버렸어.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지금 저는 73입니다. 제 집에서 제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수진이가 놀러와서 밥을 해줍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이제 저는 제 집에서 당당하게 삽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고 보일러를 따뜻하게 틀고 당연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자식을 믿고 집을 넘겼다가
쫓겨날 뻔한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진명에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